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도시 건축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지 7년 만에 재추진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이 제주도의 개방형 직위 공모가 선거 공신을 재임용하기 위한 창구로 전락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원 지사는 과도한 잣대라며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조천읍 서늘에 대규모 사파리를 조성하는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인허가 절차 막바지 단계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7년 만에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특정 사업 봐주기 논란도 예상됩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서늘 곶자왈 일대 58만 제곱미터에 추진되는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 2011년 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7년 만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섰습니다. 당초 말을 테마로 한 관광시설에서 사자와 호랑이 등 야생동물 1,200마리를 키우는 관람시설로 콘도미니엄 대신 호텔로 사업 계획을 바꿨습니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남사르 습지도시 관계자 등과 협의해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식생을 고려한 조경계획을 세우라며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종전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의 형태, 배치, 또한 사파리 동물 전시 공간들을 변경하는 내용이라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사업부지 인근에 세계자연유산인 검은 오름을 비롯한 오름 군락이 있고 곶자왈이 분포돼 있는데도 기존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름 군락이나 곶자왈 주변의 경관훼손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10년이 훨씬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감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인허가 절차 마지막 단계인 도시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은 확정된 상황.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만 승인받으면 도의의 동의 없이 착공할 수 있어 특정 사업 봐주기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첫날 개방형 직위 임용과 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선거 공신 임용 문제와 주요 정책 추진 지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은 선거 공신 임용에 대한 질타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표를 낸 뒤 선거가 끝나자 다시 임용된 공무원은 공보관과 대외협력비서관, 서울본부 직원 등 8명. 의원들은 공모 절차를 거치고도 사직 인사가 다시 채용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또 이 사람 다 공모에 임용됩니까?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며 반발했습니다. 저는 청와대나 다른 지자체의 예를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주도 지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박한 기준을 들이대십니까? 아니 지금 재임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원 지사는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며 발언했다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를 아니 이야기하고 지사님 답변하시죠. 이분 공무원 아닙니까? 지국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지국 공무원 아닙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공무직으로 해서 다 임명되고 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소위 말하는 어공에 해당됩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참네.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을 미루는 원 지사의 행보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녹지국제병원과 제2공항, 오라 관광단지 자본 검증 등 논란이 있는 현안에 대해 여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고안이 제시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수용하기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언제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한편 하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도정의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원지사는 공무원 조직으로는 한계를 인식해 전문 인력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산 양배추 하차 경매가 영세농과 고령농가에 한해 1년 유예됩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지사 양배추 생산 농가들과 면담을 갖고 고령 농가와 영세농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상차 방식으로 양배추를 출하하고 규모화된 농가는 시범사업으로 하차 경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물류비는 제주도와 서울시가 협의해 지원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대림 전 후보의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문 후보가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 제기에 대해 회원권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대림 후보가 원지사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문 후보가 사실로 판단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내렸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차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더 쌀쌀해지겠고요.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낮부터 흐려져 밤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아침 기온 9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 1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흐린 가운데 기온은 11도 내외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많겠고요. 북부 지역 15도, 남부와 동부 지역은 16도로 전망됩니다. 남쪽 먼바다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더 떨어져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MBC와 함께하는 2018 이웃사랑 바자회가 오늘 제주시민복지타운 주차장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주최로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서 생필품과 잡화, 음식 등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착한 가게 이용권이 발행되며 바리스타 체험과 인형 열쇠 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8년 만에 북한에 보낸 제주 감귤이 북한 청소년과 근로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로 보낸 제주도 감귤을 학생들과 평양시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북에서 보낸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지난 11일 제주 감귤 2만 상자 약 200톤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고 이민호 군의 추모 1주기를 맞아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도내 기관장을 만나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이성문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안전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도 만나 도교육청의 산업체 파견과 관련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노동부 제주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제주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제주 4대부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한 수험생이 선택 과목 중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 위에 동시에 올려놔 해당 학생 성적이 모두 0점 처리됐습니다. 응시 절차에 따르면 4교시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30분 간격으로 해당 선택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제주시 노영동의 한 식당에서 휴대용 부탄 가스가 폭발해 종업원 25살 이모 씨가 1도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 보관 중이던 휴대용 부탄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라산과 제주 소주 간의 상표권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한라산 소주 상표와 비슷한 제품을 판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소주 전 대표인 75살 문모 씨와 제주 소주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회사 대표로 있던 지난 2014년 한라산 소주가 상표 등록한 올레와 발음은 같고 철자만 다른 상표를 붙여 1억 원 상당인 소주 22만 병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